네, 코로나19 관련해서 병원 내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이시죠? 김호란 국립암센터 교수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병원 내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의정부 성모병원, 이 간호사 환자 등을 포함해서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이 감염을 우려해서 오늘 8시부터 병원을 전면 폐쇄한 이후에 2,600여 명을 전수조사 중입니다. 감염 경로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예,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사실 의정부 성모병원이 아주 큰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근무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또 환자가 나왔던 곳에 이제 입원하고 있는 일반 환자도 네. 열심히 조사를 해야 되고요. 네. 역학조사를 해서 과연 첫 번째 환자가 누군지 찾아야 되는데 음. 사실 코로나19의 임상적 특징상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증상이 없었던 환자 네. 아니면 무증상 환자가 왔다 가서 전파만 하고 나갔을 수도 아,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 의정부 성모병원 안에서 증상이 나타났던 첫 번째 환자가 누군지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의정부 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일단 사흘 동안 폐쇄하는 걸로 잠정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외래 환자를 받지 못하는 건데 이분들도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지역에 의료 공백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지역에서 뭐 응급 환자가 생긴다거나 이럴 경우에 이 병원이 이제 운영을 안 하면 일반 환자들이 이제 위험해질 수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최근에 나오는 이제 일반 수칙에 요즘 같을 때는 술도 마시면 안 된다. 네. 운전할 때도 속도를 줄여야 아, 된다. 아. 원신이 다쳐서 병원에 가면 치료를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그렇군요. 안내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 이 아산병원이 국내 5대 대형 병원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충격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9살 어린이 확진자가 나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게다가 이 9살 어린이 확진자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의정부 성모병원을 다녀왔다는 네, 거거든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의정부 성모병원에 갔다가 그 다음날 아산병원을 갔는데 네. 그날 아산병원에서 검사했을 때는 음성이었다고 했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받고 나서 며칠 있다가 검사했던 양성이 나온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 환자는 아산병원에서 감염된 건 아니고 네. 바깥에서 감염이 된 상태에서 아직 이제 양성이 안 바뀐 상태에서 아, 아산병원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렇군요. 네. 환자를 보는 동안 의료진들이 얼마나 감염 관리를 잘 했는지, 혹시 네. 노출돼서 걸리는 사람이 없을지 그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데요. 네. 일단 이제 이 환자를 봤던 의료진들에 대해서는 음성이 나왔다고 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아마 좀 더 확대해서 검사를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병원 내 감염 여기에 대해서 늘 우려를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인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잇따라 이렇게 발생하는 상황. 어떤 대책이 더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제 메르스 이후에 병원 네. 감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대책을 세웠고 네네. 이번에도 가능한 한 감염 환자가 병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별 진료소를 만들고 안심병원을 만들었잖아요. 네네. 근데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해도 처음 들어올 때 증상이 없었던 환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지금 아산병원의 9살 어린이 환자도 처음 들어왔을 때 바로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심을 못했겠죠. 근데 네. 그 다음에 환자 상태가 좋아지지 않으니까 다시 음. 또 검사를 한 거거든요. 네. 만약에 검사를 하지 않고 계속 있었으면 아, 이제 그 그렇군요. 주변에 더 네. 감염을 확산시킬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빠르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것은 참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감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 콜센터 직원의 가족, 한 남성분이 한 3주간 자가격리를 하면서 무증상 상태였는데요.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가서 3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면서 무증상 상태였는데 2일 해제 그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이제 받은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거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무증상 감염 환자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19의 접촉자들을 열심히 검사를 하다 보니까 네. 무증상인 사람이 처음에 한 20%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반 이상은 한 며칠 지나면 다시 증상이 나타나는데 네. 끝까지 증상이 안 나타나는 사람도 한 10%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무증상 감염 상태로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기간에 우리가 다시 검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확진이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가격리 끝날 때 검사를 하고 해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해제하는 기간 방심했다가는 또 더 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좀 그렇죠. 조심을 네. 해야 되겠군요. 음. 그리고요, 이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을 이 환자 치료에 활용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 중이다.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이건 어떤 방법인가요? 네, 사실 이제 혈장에는 완치자인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몸에서 만들어 놓은 항체가 있어요. 네. 임무글로불린이 있는데 네. 이제 그 항체를 다른 환자한테 넣어줘서 이제 코로나19에 몸에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건데 네. 이제 전통적으로 아무런 치료 방법이 없을 때 이런 방법을 써왔어요. 네. 에볼라에서도 썼었고 메르스에서도 썼었고 네. 그렇지만 이번에 중국에 한 5명 환자를 가지고 이렇게 치료해 보니까 효과가 있었다라는 보고가 나왔지만 네. 그건 일단 이제 사례 보고고요. 네. 아직 임상 시험이 된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아주 중증 환자가 마지막에 아무것도 쉴 수 없는 상태에서는 이거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침을 만들어서 중증 환자한테는 한번 시도를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네. 아직은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교수님 말씀 들으시면서 김진희 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우리나라 치사율이 비교적 낮은 이유 중 이 BCG 접종 이야기도 있던데 아직 확인된 바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예,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호주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이 BCG도 사실 예방접종이 이 BCG는 살아있는 균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예방접종을 맞고 몸 안에서 이제 인터루킨 같은 이제 항체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항체가 있는 사람들이 치사율이 낮은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이제 가설을 호주에서 내놓은 거고요. 그래서 호주에서는 한번 임상시험을 해보겠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이야기하기가 어렵고요. 우리나라의 치사율이 낮은 것은 일단은 환자 자체가 젊은 사람이 많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다 보니까 네. 무증상이거나 증상이 약한 사람도 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제 초반에 열심히 찾았기 때문에 네네. 노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네. 다른 나라보다 예후가 좋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호란 국립암센터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